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여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상호가 친일 성격의 단체에 참여했다는 자료, 이토 히로부미 추모 관련 활동에 관여했다는 기록, 그리고 당시 일본 총독부 고위 인사의 딸로 알려진 일본인 여성과 혼인했다는 내용이 함께 거론되면서 논란은 단순한 가족사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적 책임과 기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장 가운데에는 원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단정적으로 매국노라고 규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후대의 해석을 구분하면서 당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상호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압박 속에서 국권을 상실해 가던 시기는 개인에게도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했던 시기였다. 왕실과 관료사회, 의료계, 언론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자신의 삶과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동일한 기준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주권이 침탈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는 분명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안상호가 왕실과 관련된 직책을 맡았다는 기록이다. 김영숙의 1980년대 저서에서 왕실 근무자들의 급여 내역과 함께 안상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직책과 급여가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그가 당시 왕실 주변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책의 이름이나 월급의 액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관직 체계가 국권 상실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당 직책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상호가 그 직책을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어용괴라는 명칭이 일본식 관직명이라는 후대 저자의 설명은 당시 왕실 제도가 식민지 지배체제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왕국의 제도와 채통이 무너지고 기존의 정치적 질서가 일본 제국의 통치 구조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관직의 이름과 역할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상호의 직책을 개인의 출세 여부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대한제국의 몰락과 식민지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다. 안상호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그의 일본인 부인이다. 현재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내용에 따르면 그의 부인이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인 고위 장성의 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기록이 1차 사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단순한 국제결혼 이상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으며 혼인 자체만으로 친일 행위를 증명할 수는 없다. 결혼한 상대의 국적이나 출신 배경만을 근거로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다. 그러나 안상호의 경우에는 혼인 문제를 다른 행적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성격이 달라진다. 만약 그가 실제로 친일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나 조직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일본 고위층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모두 독립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각각의 사실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그의 당시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결혼 하나만으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기록이 서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가 식민지 권력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안상호의 아들 세대와 그 후손들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배우 하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상의 행적과 후손의 책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하영이 안상호의 증손녀라는 사실만으로 하영에게 안상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후손은 조상의 행동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손에게 필요한 것은 조상의 모든 행위를 무조건 미화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하고 역사적 기록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일 것이다. 이 점에서 하영에 붙인 안병문 원장이 안상호의 일본인 부인에 관해 설명했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그 설명에 따르면 의친왕이 일본 도쿄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소개했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데 이 역시 가족에게 전해진 기억과 역사학자가 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사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사는 구전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일부만 기억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공식 문서에도 당시 권력관계의 모든 모습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증언과 문헌 자료를 서로 대립시키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한다.